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반 다 돼가죠. 2년 5개월 됐는데 이번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이런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쇼킹한 이런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수호이 57,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 이게 실전 배치가 아주 딜레이가 됐었는데 그 딜레이 된 이유가 나왔습니다. 시험평가하는 자들이 돈을 들고 튀어버렸습니다. 장비 안 사고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튀어버렸습니다. 외국으로. 그러니까 시험평가를 못한 거죠. 어떤 내용인지 기가 막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다시 먼저 보겠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동력 행글라이더를 활용한 러시아 드론 요격 작전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의 차세대 ICBM 비용이 폭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존폐 논쟁까지 대두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훈련용 경비행기로 러시아군 드론을 수십 대 격추한 에이스를 배출한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동력 행글라이더를 이용해 드론을 잡고 있습니다. 자국산 말류크 5.56mm 불법 소총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격추 비용이 갈수록 저렴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르메니아가 인도와 전술 탄도미사일 구매 계약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인도가 자체 개발한 200km급의 탄도미사일 프라하르와 500km급의 탄도미사일 프랄레이가 거론되고 있는데 MTCR 회원국인 인도, 과연 아르메니아에 탄도미사일을 팔 것인지 주목됩니다. 중국이 유사시 대량의 드론으로 대만을 포위해 드론만으로 대만을 봉쇄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압도적인 드론 전력으로 대만에 대한 봉쇄가 가능하다는 것이 중국 측 주장인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인도가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25톤급 경전차 조라와르를 공개했습니다. 모듈식 폭발 반응 장갑과 능동 방어 장치, 주포 발사 대전차 미사일 운용 능력이 있는 105mm 저하포를 갖추고 있는데 인도는 1차분 59대를 도입하고 최종적으로 354대를 획득해 중국과의 분쟁 지역에 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노후화된 미니트맨3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대체하는 차세대 ICBM 센티넬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무려 81% 폭증했다는 소식입니다. 개발비는 물론 미사일 조달 단가도 한 기에 1억 1,800만 달러에서 2억 1,400만 달러로 증가했는데 또다시 사업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 동영상 캡처본인데요.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뭐가 딱 있죠. 바로 조종석 바로 밑에 드론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FPV 드론 그런 게 아니고 제법 자폭 드론, 큰 거죠. 글라이드 형식으로 생긴, 비행기 형식으로 생긴 그런 드론을 포착하고 따라가면서 계속 사격을 해서 결국은 격추시키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비행기가 이게 뭐 훈련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야크 52 2인승 훈련기 뒷좌석에서 총 쏴서 격추했다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 이제 수십 대 격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또 비용이 비싸죠. 그런데 그냥 글라이더에 엔진 단 거 동력 행글라이더라고 하죠. 그거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명이 조종하고 한 명이 옆에서 조준경단 소총으로 격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뭐 기상천외한 이런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전장에서 쓸 수 있냐? 우리 전장에서는 좀 쓰기 힘들겠다. 우리 이제 워낙 전장의 폭이 좁으니까 이런 행글라이더 날아다니다가 큰일 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라는 좀 넓은 전장, 그리고 평원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여기 있는 이 탄도미사일이 500km 날아가고 탄도중량 500kg짜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리고 200km 날아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아르메니아에 파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협상 중이다라는 건데요.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과 분쟁하는 국가죠. 카스피해 인근의.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은 친튀르키예 국가, 아르메니아는 친러시아 국가였는데 최근에 러시아와 지금 틀어져 가지고 러시아군 지금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여기에 파고 들어가서 프랑스가 자기네들 장비 팔고 이러고 있는데 또 인도가 또 여기에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친튀르키예 국가인 아제르바이잔보다 군사력이 좀 약하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군이 지금 떨어져 나갔으니까 아르메니아 군사력을 더 강화시켜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탄도미사일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는지 이제 이런 인도와 탄도미사일 구매 협상을 하는데 문제는 200km짜리 사거리의 미사일을 사는 것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MTCR의 협정에 의해서 300km 이상의 사거리가 되는 탄도미사일은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도는 MTCR 회원국이기 때문에 300km 넘는 탄도미사일 팔 수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을 팔려면 사거리를 줄여서 300km 이하 299km로 맞춰서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인도가 그러한 국제제재 다 무시하고 사실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 제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이 비율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자신들의 입지를 이용해서 아주 이 국제 질서를 위반하는 이런 짓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모디 총리가 모스크바 방문해서 푸틴하고 지금 회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가 MTCR을 위반하고 500km짜리를 팔 거냐 아니면 MTCR을 준수해서 299km로 다운그레이드해서 팔 거냐 한번 지켜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건 미국 19 전투기 있는데요. 이거 무인화한 겁니다. 드론입니다. 원래는 전투기, 유인 전투기죠. 이거 이제 무인화해서 드론으로 만들었어요. 중국이 이런 드론 열면서 공격기입니다. 공격기. 이제 공격 드론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사일 쏘다가 안 되면 또 자폭도 하는 거 가미가제처럼 그런 드론으로 쓰는데 중국이 이 미그 19를 4,000대 가량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 4,000대나 되는 걸 이렇게 무인 공격기, 무인 자폭 드론으로 쓰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부대 창설식하는 모습인데 이것뿐만 아니고 소형 드론, 중형 드론, 대형 드론, 무인 수상정, 수중정 다 해서 그 무인 무기 가지고도 대만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 대만 빙 둘러서 대만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봉쇄를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야, 정말 그렇게 된다면 대만은 정말 힘들어지겠는데요. 아무튼 대만이 현명한 또 대응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인도가 25톤급 경전차 조라와르를 만들었어요. 과거에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의 K21 105 그리고 K21 차체에 105mm 포탑 붙인 거 그거하고 러시아제 공수전차하고 경합을 해서 경전차 사업을 했는데 하다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만들자 해서 그 사업을 취소하고 자기네들이 만든 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25톤 아주 가벼운 요즘 기준은 가벼운 경전차죠. 여기에 105mm 자포, RCWS 그리고 헌터킬러 되는 이 기동화 사격까지 되는 이 능력 그리고 미사일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런 기능 그리고 궤도가 지금 여기 있는데 옆으로 지금 차체가 이만큼 있는 것으로 봐서 이 포탑 차체 측면에 증가 장갑을 엄청나게 두껍게 갖다 붙여서 방어력을 나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354대를 실전 배치해서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 이 히말라야의 둥랑 지역 그리고 카라코럼 산맥 지역 이쪽으로 라다크 지역이죠. 이쪽은 그렇게 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인도가 만든 게 제대로 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미국 미니트맨 3 ICBM 있는데 50년 넘었죠. 사일로도 50년, 또 미사일도 50년 하니까 너무 노후되고 사일로도 다시 만들어야 될 정도로 노후됐다고 합니다. 근데 미사일도 지금 쓸 수 있는데 그거 쓰게 만들려면 50년 된 부품을 계속 소량 생산해서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은 또 50년 되다 보니까 수리는 또 얼마나 자주 해야 되겠으며 그 부품은 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유지비용이 너무 많다 해서 새로운 미사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지금 이 센티넬인데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나 폭증해서 81%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 미사일 한 발 가격이 2억 1,400만 달러. 이거 완전히 3천억 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다탄두 미사일 아니에요. 싱글 탄두입니다. 원탄두. 왜냐? 다탄두 만들 능력이 없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아직도 전략무기 감축협정을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는 안 지키는데 자기 혼자 지키기 위해서 싱글 탄두 짜리 다탄두도 아닌 이런 거를 3천억 원, 기가 차죠. 근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하니까, 자, 미국 물가 정말 너무나 인플레가 극심한 미국 물가, 그게 이 무기 체계에도 들어간 게 아니냐. 문제는 지금 81%인데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120%가 넘으면 사업이 다시 재검토돼야 돼요. 그게 미국 법이에요. 더 이상 올라서 재검토까지는 안 되기를 바라고, 빨리 신형 미사일로 공군력을, 핵 억제력을 업그레이드 하기를 바랍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러시아군의 차세대 전차와 장갑차가 생산업체의 예산 횡령 사건 때문에 양산이 중단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형 전투기와 항공무장을 실험하는 부대에서 막대한 예산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월 초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사상 첫 수호이-57 스텔스 전투기 손실을 기록했던 러시아 아스트라한주의 아크투빈스크 공군기지의 제929 국가비행실험센터에서 엄청난 규모의 예산 횡령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현지 독립매체 바자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수호이-57 전투기와 여기서 운용되는 KH-69 스텔스 순항 미사일 실전 배치에 앞서 비행실험센터 복원 및 현대화 작업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이 기지에 예산 투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현재 구속 수감된 알렉세이 크리보로스크 전 국방장관이 감독하는 제14 주요 군사건설감독국 주관 하에 진행되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이 사업에 15억 루블, 한화 약 23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예산은 주 계약자로 선정된 프롬스페츠 스토리 그룹, 약칭 PSSG라는 업체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데요. 이 업체는 8년에 걸쳐 8억 7,500만 루블, 한화 약 137억 원을 빼돌리고 계약된 공사의 단 5%만 이행한 뒤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2022년에서야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미 PSSG 임직원들은 해외로 도피했고 그들과 결탁한 고위 군 간부들도 사라진 후였습니다. PSSG가 예산을 빼돌린 시기는 러시아가 아크투빈스크 기지에서 수호이-57의 실전 배치를 앞둔 시험평가를 진행하던 시기였는데요. 시험평가 시설과 장비가 갖춰지지 않아 수호이-57의 전략화 일정이 최소 5년은 지연됐다는 것이 러시아 당국의 판단입니다. 러시아가 시험평가를 담당하는 아크투빈스크 기지에서 수호이-57을 운영하며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했던 것도 수호이-57과 신형 공대지 미사일인 KH-69에 대한 시험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러시아 당국은 이 전투기 전력화를 지연시킨 범인들의 뒤를 쫓고 있지만 해외로 도주한 범인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T-14 아르마타 전차를 생산하는 우랄바곤자보드와 쿠르가네츠 25 장갑차를 생산하는 쿠르간 마쉬자보드에서도 생산 라인 설치비 횡령 사건으로 해당 전차와 장갑차 전력화가 취소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는데요. 수백억 원대 비리가 일상화된 러시아군, 도대체 이 전쟁 수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실험 장비, 테스트 장비 구비해서 테스트하라고 했더니 그거 떼먹고 도망가 버리고 도망가기 직전에 파산 신청해버리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산 투입한 지 8년 지나서야 전쟁하고 나서 야 수호이-57 다 됐지 이제 갖고 와봐. 아니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5%밖에 진행 안 되는데 8년 지났는데 5%. 예, 그걸 8년 지나서 알았다. 기가 차죠. 네, 여기 있는 기지입니다. 카자흐스탄과의 국경 인근이죠. 여기 있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제법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를 자폭 드론 보내가지고 타격해서 파괴시켰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호이-57 한 대 파괴됐죠. 바로 이 기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험평가하는 무기 체계가 하나 생산되면 그걸 시험평가하는 기지지 전력 운용하는 기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청주기지, 오산기지 이런 데가 아니고 시험평가 전문으로 하는 데인데 왜 여기서 지금 수호이-57이 출격하냐? 아직도 시험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격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가해야 되는 그 실험 장비 사라고 준 돈을 차곡차곡 떼먹고
그 업체 직원들과 그 뒤를 봐준 군인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 라는 기막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러시아가 이것뿐이냐? 아닙니다. T-14 아르마타 전차, 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 T-14 아르마타 전차, 이 푸틴이 굉장히 사랑하는 전차죠. 이걸 양산해라 하고는 이 우랄 바곤 자보드에 돈을 주고 양산 라인 깔어 하고는 라인 설치비를 줬더니 그걸 돈을 싹 다 들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라인 설치비가 없어서 라인을 설치 못해서 생산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유 뭐 이제 비싸서 안 되겠다 하고 지금 취소를 해버렸고, 또 있습니다. 여기 쿠르가네츠 25 보병 전투장갑차, 이것도 완전 최신 전투장갑차죠. 뭐 세 보입니다. 또 튼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 쿠르간 마시자보드라고 하는 이 회사에 야 생산 라인 설치해 하고 줬더니 그것도 역시 들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게 러시아가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뭐 모든 무기체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 수호의 57 같은 경우는 8년 지나서 알았다. 8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야 지금 진행 상황 보고해, 이런 거 안 합니까? 여기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인데, 당연히 진행 상황 중간 보고 다 하고, 자 시험평가 들어갔지,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평가 진행되고 있어, 또 중간 보고 받고 해야 되는데, 아예 시험평가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지 8년 됐는데 그걸 전쟁 터지고 나서 야 수요 없이 어떻게 됐어 지금 투입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알았다. 정말 기가 찬 러시아가 아니냐. 이게 무슨 뭐 도대체 국가 시스템은 있는 나라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돈 빼먹는 데는 뭐냐, 위아래 할 것 없이 마구마구 빼먹는 거, 그래 니도 먹어라 나도 먹자, 나도 먹으니까 너도 먹는 거 가만 놔둘게, 이런 나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기가 막힙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